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오비에도 대 지로나. 자,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오비에도는 한 달 전에 알마다 감독을 새로 선임해 이제 변화를 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좀 3달 가까이 좀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계속해서 좀 침체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지금 리그 꼴찌에 좀 자리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시즌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풀리는 그 오비에도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헤타페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자, 뭐 그래도 이제 지로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무패 행진은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좀 좋은 행보는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일단 이제 두 팀이 좀 지난 맞대결에서는 이제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이제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가 이제 3대3 무승부로 좀 마무리가 좀 되었지만, 최근 좀 오비에도의 공격 전개가 안 좋고 이제 지로나의 좀 공수 밸런스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런 지난 맞대결처럼 난타전 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확실히 지난 그러면 맞대결과는 달리 어느 정도 좀 잠잠하게 좀 흘러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경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정이라고 해도 지로나가 좀 템포 조절하며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잘 조율할 것으로 보고, 이제 최근에 좀 롱볼 비중이 커 공격이 단조로운 오비에도 상대로 이제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잘 좀 끌어가면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오비에도와 좀 지루나의 좀 공격 퀄리티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루나가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뭐 공수방면 모두 좀 지루나가 좀 우세할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오비에도에 계속해서 이제 긴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지로나가 비록 직전 헤타페전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승 행진이 끊긴 했지만, 여전히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뭐 흐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력 면에서도 이제 지로나가 더 우세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지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루나가 지금 원정에서는 3연승 중으로 최근 원정에서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좀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보면은 지루나 사이드 보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지루나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은 용을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턴 대 이제 에버튼. 자, 일단 브라이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버, 이제 디에고 고메스 등이 좀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릴리시, 그리고 이제 이로에 구분함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재라고 하면은 이제 은디아이, 이제 게이의 이제 듀스버리올과 같은 주축 선수들이 좀 다 좀 복귀를 하면서 이제 이전에 좀 컸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많이 좀 해결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주축 코어들 좀 다수가 좀 돌아온 거는 이제 에버튼한테서는 이제 꽤 큰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브라이턴은 지금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풀럼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며 무패 행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경기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이제 풀럼한테 역전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극적으로 좀 패배한 그 좀 브라이턴이고, 그러면서 지금 흐름이 한번 또 이제 좀 떨어지게 된 그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축 선수들 다수가 좀 결장해 이제 전력 누수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그에서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상황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리그에서 좀 선전했던 거죠 에버튼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빌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는 이제 이변을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브라이턴이 홈에서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최근 좀 브라이턴의 중원 장악력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에버튼의 좀 중원이 견고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생각보다 브라이턴이 이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좀 브라이턴의 좀 중원 장악이 에버튼 상대로는 그렇게 좀 효과를 좀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브라이턴의 좀 공격 전개 또한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그런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좀 브라이턴 상대로 이제 에버튼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잘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로우 블록을 좀 형성해 이제 수비를 좀 잘 다지면서 이제 실리적인 플레이를 좀 잘 구사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에버튼이 뭐 그렇게 뭐 크게 좀 밀릴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에버튼은 주축 선수들 다수가 좀 돌아오면서 이제 경쟁력이 더 좋아졌고 최근에 좀 두 경기 연속 이제 에버튼이 좀 브라이턴 상대로 이겼을 만큼 강한 면모도 좀 보였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에버튼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좀 브라이턴의 좀 경기력이 뭐 그리 좀 좋지 못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에버튼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안 그러면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 네. 그래서 에버튼 프랜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우쿠스부르크 대 이제 장크트 파울리. 자, 일단 아우쿠스부르크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아우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대이변을 좀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이번 시즌 뮌헨의 리그 첫 패를 안긴 그런 좀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 좀 뮌헨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둔 거는 아우쿠스부르크한테 있어 1승 이상의 가치가 있는 승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선수단의 좀 사기도 이제 크게 증진될 수 있는 요소로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실히 좀 이런 좀 직전 원정 경기에 원정에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잡은 거는 확실히 좀 이제 아우쿠스부르크의 좀 기세가 확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좀 증폭제가 좀 되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장크트 파울리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라이프치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이제 PK를 좀 통해서 동점골을 좀 넣으며 이제 극적으로 이제 무승부를 거뒀던 거죠 장크트 파울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다만 뭐 그럼에도 지금 장크트 파울리가 공식전 기준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좀처럼 지금 이기질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확 좀 치고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이제 승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승점을 쌓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강등권에 좀 머물고 있는 그런 장크트 파울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템포가 좀 느린 팀이다 보니까 경기 템포 자체도 다소 좀 느리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롱볼이나 지금 크로스 비중이 큰 장크트 파울리와 달리 이제 최근 아우쿠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쇼패스 위주의 좀 전개가 잘 되면서 공격이 한층 더 간결해졌고 지금 효율적인 득점계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아우쿠스부르크가 그래도 장크트 파울리에 비해 공격에서 더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아우쿠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경기 연속 좀 2골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공격 흐름이 좀 좋아진 상태이기도 하죠. 네. 자, 그리고 이런 뭐 이제 인게임적인 요소와 좀 더불어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지금 이제 뮌헨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제 기세를 확 탈 수가 있는 아우쿠스부르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좋은 쪽으로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이런 좀 아우쿠스부르크가 이제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직전 경기 이제 뮌헨의 좀 꺾은 기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아우쿠스부르크가 이제 그런 기세를 이어갈 만한 좀 경기라고 이제 좀 봐서
이건 아우크스부르크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이거는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승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 자, 일단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오사수나는 현재 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득점력도 무르른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라요 상대로는 이제 원정에서 3대1 좀 승리를 좀 거뒀고, 이로 인해 이제 이번 시즌 첫 리그 원정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 좀 보면서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좀 리그 시즌 첫 승을 좀 기록을 하면서 더더욱 좀 이제 페이스를 끌어올린 그렇죠 오사수나라고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비아레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 중으로 지금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이전에 좀 쌓아놓은 승점이 좀 많았기 때문에 최근 좀 부진하고 있어도 이제 리그 4위는 좀 지키고 있는 그 비아레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이 직전 챔스 경기에서 레버쿠젠 상대로 이제 주전 라인업을 좀 기용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수비수들은 전부 이제 주전들을 다 기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좀 주전들을 좀 관리했다고 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직전 이제 레버쿠젠과의 좀 챔스 경기에서는 엄연히 한 1.5군 정도의 좀 라인업을 좀 기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비아레알의 좀 체력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클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수비수들은 다 이제 주전 선수들을 좀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좀 기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비에서의 좀 에너지 레벨이 이제 떨어질 우려가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최근 좀 기동성이나 좀 트랜지션 공격이 좋은 오사수나 상대로 비아레알이 좀 수비에서 꽤 고전할 수도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좀 비아레알이 오사수나의 좀 공격에 좀 대응이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전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최근 좀 비아레알의 좀 페이스 및 경기력이 좀 안 좋은 만큼 사이클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 이제 오사수나의 좀 득점력이 좀 무르른 만큼 지금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오사수나 사이드를 좀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사수나 프렌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 오사수나 프렌승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체 대 이제 바르셀로나. 자, 일단 엘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또 미드필더 1명, 또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좀 페드리가 결장 중인 좀 바르셀로나지만, 그렇다고 이제 페드리를 좀 제외하면은 이제 큰 결장자는 없는 만큼 그래도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이제 부상당한 좀 선수들이 좀 많이 좀 복귀한 좀 바르셀로나로 볼 수가 있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116님. 네. 자,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좀 완전체. 1216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116님 이제 후원 감사드립니다. 바로 오늘 거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내가 확실히 이제 페드리를 좀 제외하면은 거의 좀 완전체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좀 바르셀로나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엘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2무 3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올해 아직까지 첫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꽤 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는 굉장히 이기는 경기가 좀 많으면서 굉장히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였었는데, 그런 좀 전반기와 달리 이제 후반기에서는 이제 좀처럼 좀 이기지를 못하면서 많이 좀 상반된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만큼 확실히 후반기에 좀 엘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너무 좀 이제
저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확실히 좀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은 거죠. 엘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3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이제 코펜하겐 상대로 4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챔스 16강 직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리그와 좀 챔스 모두 좀 순항하고 있는 바르셀로나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이번 시즌 대체로 볼 점유율이 높은 엘체이기 때문에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점유율 면에서는 크게 밀리진 않을 수 있지만, 자, 그래도 이제 지금 바르셀로나 상대로는 아무래도 엘체가 좀 중원에서 많이 밀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볼을 좀 소유한다고 해도 이제 후방에서 좀 무의미하게 이제 볼이 도는 경우가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엘체가 좀 점유를 어느 정도 좀 가져간다고 해도 그렇게 좀 의미 있는 좀 플레이를 좀 보이기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냥 좀 무의미하게 좀 점유율만 좀 높게 가져갈 그런 좀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바르셀로나가 좀 엘체 좀 진영에서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침투나 이제 컷백, 이제 중거리 등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 최근 좀 불안정한 좀 엘체의 수비를 곧잘 좀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엘체가 최근 좀 부진하고 있는 점 중에서 가장 좀 큰 이유는 지금 수비가 크게 좀 흔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 실점 이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을 만큼 지금 실점률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좀 불안정한 그죠 엘체 수비를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이제 곧잘 공략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이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엘체가 이제 이전만큼 홈 강세를 좀 못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바르셀로나 상대로 10년 넘게 계속해서 이제 지고 있고, 그게 좀 지금까지 이어질 정도로 바르셀로나가 이제 엘체 상대로는 천적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압도적인 상성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기준점이 3.5라서 좀 고민했는데 그럼 3.5가 기준이라고 해도 5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만큼 제 엘체 좀 수비가 워낙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엘체가 좀 실점한다고 하면은 좀 대량 실점으로 이제 이어질 경우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 고려했을 때는 3.5 중 5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뉴캐슬. 자,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삭, 이제 브래들리, 그리고 이제 프림퐁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에 반해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엘링턴, 이제 기마랑이스, 이제 수비에서 쉐어, 그리고 리버라멘토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중원과 좀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가 좀 상당히 좀 큰 그 뉴캐슬이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리버풀은 최근에 본머스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며 이제 긴 무팽진이 끊겼지만, 그래도 이후에 챔스 경기에서 카라바오 상대로 홈에서 6대0 대승을 좀 거두며 빠르게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챔스 리그 페이지 3위로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16강 직행에 좀 성공한 그죠 리버풀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유캐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챔스 경기에서 이제 파리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준수한 좀 결과를 좀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뭐 파리권 밖으로 좀 밀려나면서 이제 16강 직행에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있을 좀 노가웃 좀 플레이오프 경기를 좀 치르게 된 그런 좀 유캐슬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유캐슬이 지금 최근 좀 5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이기지 못하면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특히 좀 최근 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은 좀 대체로 좀 좋지 못할 만큼 경기 내용이 원정에서는 좀 썩 지금 좋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원정에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를 먼저 봤을 때 최근 좀 중원에서 힘이 떨어지는 그래도 뉴캐슬 상대로 리버풀이 좀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 리버풀 상대로 이제 운영 싸움에서는 좀 밀릴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운영보다는 이제 효율적인 공격에서 좀 포커스를 좀 둘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캐슬 같은 경우에는 좀 볼을 좀 소유하면은 그래도 이제 좀 빠르게 좀 전진해 좀 속공 위주로 좀 공격을 좀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좀 상이라고도 좀 보여져요. 네. 자, 아무래도 일단 뭐 이제 조엘링턴에 이어서 이제 뭐 기마랑이스까지 이제 지금 결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뉴캐슬의 좀 중원이 많이 지금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리버풀 가지고 운영 싸움을 좀 가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뉴캐슬 입장에서는 운영보다는 좀 공격 효율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다. 이렇게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이제 아인토벤전을 좀 제외하면은 대부분 이제 득점력이 좀 저조한 만큼 지금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뎁스가 얇은 상태에서 이제 3, 4일 간격으로 이제 계속해서 경기를 좀 치러왔기 때문에 피로 누적 또한 큰 상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뭐 리버풀의 좀 뎁스가 그래도 뉴캐슬보다는 더 이제 좀 두껍기 때문에 그런 뭐 리버풀이 더 좀 체력적인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안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두 팀이 좀 같은 날에 좀 챔스 경기를 좀 치렀지만 리버풀은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른데 반해 이제 뉴캐슬은 프랑스까지 가서 이제 경기를 좀 치렀었고, 이제 리버풀은 뭐 카라바오 상대로 이제 되게 손쉬운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에너지 소모가 좀 덜한데 반해 이제 뉴캐슬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치열한 경기를 좀 치렀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좀 뉴캐슬의 좀 에너지 소모도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아이고, KBI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뉴캐슬이 좀 리버풀에 비해서는 에너지 레벨에서도 더 이제 현저히 좀 밀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지금 리버풀의 여건이 더 좋은 상황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흐름, 경기력, 그리고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리버풀이 더 낫다는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양 팀의 좀 득점 기대값에 있어서도 리버풀이 더 이제 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리버풀이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리버풀 승쪽 본 경기. 자, 어느 거는 고민했는데 저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뉴캐슬이 솔직히 뭐 득점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운 경기라고 봐서 이런 부분을 고렸을 때는 이거는 오바를 좀 가져가기엔 그렇게 좀 메리트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봐서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리버풀 승의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FC 대 이제 마르세유. 자, 일단 파리 FC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좀 2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현재는 이제 비교적 파리 FC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일단 파리 FC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상세를 좀 타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반기 시작부터 이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그죠 파리 FC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승 2패로 다소 성적이 저조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이제 클리프 브리어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3대0 대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브리어 상대로 마르세유가 득점 기회는 좀 많이 만들었지만 굉장히 좀 저점의 좀 골 결정력이 좀 보이면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고, 결국 이제 공격 효율에서 이제 큰 차이를 좀 보이면서 대량 실점을 한 채 결국 이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은 날에 벤피카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2점차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벤피카와 마르세유의 승점이 좀 같아졌지만 골득실에서 이제 벤피카가 더 앞서게 되었고, 이제 이로 인해 마르세유는 벤피카한테 밀려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이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마르세유가 이제 직접 뭐 클리프 브리오전에서 패배를 한다고 해도 웬만하면은 이제 노가웃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가능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르세유의 좀 대패, 그리고 이제 그런 경쟁팀이 좀 벤피카와 더불어 이제 보데글림트도 꼬마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좀 이변을 좀 만들면서 이런 약간 좀 가능성이 좀 현저히 좀 떨어지는 결과들이 연달아 좀 터지면서 결국 마르세유가 이제 충격적인 좀 챔피언스 리그 좀 탈락으로 좀 이어지게 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타격이 큰 그런 좀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 뭐 브리어전에서의 좀 뭐 대패와 더불어 이제 그런 좀
챔스 플레이오프 진출은 그래도 안정권이라고 봤는데 그런 좀 안정권인 그런 좀 기대 속에서 결국엔 탈락을 하고 말았으니까 그만큼 좀 충격이 좀 클 수 있는 그 현재 좀 마르세유 좀 상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충격적인 좀 챔스 탈락으로 인해 마르세유의 좀 팀 내 분위기가 이제 많이 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이제 설상가상 이제 3일 전에 챔스 경기를 좀 치르러 벨기에를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담이 좀 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확실히 좀 빠른 템포의 그런 기동성이 좀 좋은 파리 FC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체력적으로 더더욱 좀 부담이 좀 클 수 있는 마르세유라고도 보여져요. 네. 자, 저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마르세유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거란 기대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이제 최근 뭐 파리 FC가 좀 전력 누수가 좀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전력 누수가 좀 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페이스 및 경기력이 좀 기대 이상으로 좀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뭐 마르세유가 좀 경기를 좀 주도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체력적으로 지금 열세일 수 있는 마르세유이기 때문에 현재 파리 FC 상대로 템포 싸움에서도 이제 밀릴 우려도 커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저는 약간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파리 FC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파리 FC가 이제 지난 좀 맞대결에서의 그런 좀 패배를 어느 정도 서력하는 좀 방향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리 FC 프랜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용영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 FC 프랜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호펜하임 대 이제 우니온 베를린. 자, 요거는 그래도 지금 최근 분데스리가 내에서 가장 핫한 좀 호펜하임이 그래도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호펜하임 승쪽 보는 경기. 네, 이제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호펜하임이라는 좀 팀 자체가 역시 좀 클린시트를 좀 기대하기는 여전히 좀 불안정한 좀 팀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도 이제 충분히 좀 한 방이 있는 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오바까지 또 보는 경기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리앙 대 낭트. 자, 지금 뭐 로리앙도 이제 로리앙의 좀 페이스도 굉장히 좀 좋고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모나코와 이제 뭐 랭까지도 잡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좋은 결과를 좀 만들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로리앙이 더 우세한 경기는 좀 맞다고 봅니다. 자, 다만 뭐 그렇다고 좀 로리앙이라는 팀이 이게 언제든 솔직히 뭐 무너져도 크게 좀 이상할 게 없는 좀 팀이라고 봐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좀 로리앙이 좀 우세해 보이는 좀 경기라고 봤을 때는 되려 약간 좀 삽질을 할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로리앙 좀 승부 사이드를 보게 하지만 로리앙이 좀 이긴다고 해도 뭐 한 골차 정도의 좀 승을 좀 예상하는 경기. 안 그러면 요거는 무승부로 이제 흐름이 좀 끊길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서 이거는 차라리 로리앙 햄무알무 여기서 이제 좀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 경기는. 네. 그래서 로리앙 햄무나 이제 무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이 경기도 뭐 어느 반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파르타 대 이제 흐로니건. 자, 그리고 뭐 스파르타의 뭐 최근 저 흐름이랑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고 이제 이게 흐로닝혼이 지금 홈이 양이 좀 원정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스파르타가 크게 밀릴만한 부분은 없다고 봐서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스파르타 프렌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